사람이 가장 솔직해지는 시간대가 있어요. 과학적으로? 네, 과학적으로. 이 노 윈드 다크라고 하는 시간대가 있는데, 너 뭐야? 노 윈드 다크. 그러니까 노 윈드 다크. 그러니까 노 없다. 윈드 바람, 다크 어둠. 그러니까 바람이 없고 이렇게 어두운 이런 시간대가를 이제 노 윈드 다크라고 해요. 근데 이제 새벽 1시부터 동틀 때까지의 그 시간대가 이 사람이 제일 솔직해지는 시간대래요. 왜 그 시간대인데? 24시간 중에 대부분의 활동이 없고 평균적으로 가장 조용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근데 그거랑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노 윈드 다크 이게 그건데 가장 조용하니까 무언가에 집중하기 좋잖아요. 그 시간대에는 온 세상의 소리가 줄어드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이렇게 작게 말해도 서로가 잘 들리다 보니 말에서 오는 미세한 떨림 같은 것도 잘 들리고 결국 거짓말도 간파당할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이 그 시간대에 거짓말하는 걸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간에 사용했던 에너지들도 한몫해요. 보통은 수면 시간이기 때문에 이 낮에 사용했던 에너지 때문에 거짓말을 늘어놓을 변명을 구상하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모로 24시간 중에 그 시간대가 사람이 솔직하기엔 좀 합리적이죠. 그러네. 지금이 새벽 2시 딱 노윈드 다크 그 시간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시간대에 지금 들어와 있네요. 뭐 그런 게 진짜로 있다면 그렇다고 볼 수 있네. 뭔가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그런 시간이 있다는 건 살면서 들어본 적이 없어. 당연히 내가 몰랐던 걸 수도 있겠지만 일단 난 내가 살면서 들어본 적 없는 거는 의심해보는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과학이라기에는 너가 말한 부분은 뭐랄까? 심의적인 요인이 많다고 해야 할까? 과학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 아니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 그럼 우리가 이 연구에 한번 힘을 보태볼까요? 근데 너무 안 믿으시니까 한번 입증해보자고.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직접 표본이 되어보자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법칙들이 다 이런 식으로 생겨난 건 아시죠? 직접 해보는 거. 뭐 진실 게임이라도 하자는 거야? 뭔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진실을 말하려고 한다기보다 그냥 이 시간을 살려서 대화를 한번 진지하게 해보자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평소처럼 대화를 하는 거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순간? 그쵸. 노윈드 다크. 먼 훗날 권위 있는 과학 잡지에 이 연구 개념이 본격적으로 발전된 배경에 이렇게 두 남녀의 사소한 대화에서 출발했다는 글이 실릴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저 먼저 하겠습니다. 근데 시작부터 자연스럽지 못한데? 저 최근에 근데 오늘 했던 얘기는 우리끼리 비밀이에요. 그래 알겠어. 최근에 어떤 여자애를 알게 됐어요. 제가 얼마 전부터 다니는 모임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만나네요. 오, 그건 뭐 하는 모임이야? 음악 모임이에요. 그런 모임에 나가는 걸 즐기는 편이야? 보통은 아니에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나는 솔직히 어떤 모임에 나갔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 뭔가를 공유한다는 건 핑계고 그냥 사람 만나러 가는 느낌인데 가만히 보면 다들 그걸 부정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별로야. 뭐 저도 일부 동의하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뭐 누군가를 만나는 게 죄도 아니고 같은 취향이거나 감성이면 더 좋은 거니까 이성을 찾는 범위를 줄여나가는 거죠. 세상이 너무 넓잖아요. 죄는 아니지. 그쵸. 그리고 굳이 이성을 만나지 않더라도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으니까요. 보통 가볍게 좋아하는 수준으로 어떤 동호회라던가 모임에 가입하진 않으니 본인이 좋아하는 것에 들인 노력과 시간을
타인한테서 보상받고 싶어하는 심리도 있겠죠. 그리고 또 그런 점에서 이 스스로들을 전문가처럼 느끼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뭐 나름 좋아한다는 사람들끼리 모이니 지식들도 있을 거고 대화가 통할 테니 그런 데서는 어떤 만족도 있을 거예요. 근데 딱 그런 점도 싫다는 거야. 뭔가 일시적으로 보양된 사람인 척 취해 있는 게 싫어. 아니 근데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모인 거니까요. 이 자신의 삶에 대한 일시적인 회피지만 저는 뭐 나름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사람은 어쨌든 휴식이 필요하잖아요. 보통 모임은 주기적으로 만나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 내외고 또 본인이 힘을 쓰는 실제 삶이 있겠죠. 그러니까 모임이란 실제 삶과는 무관하게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한 회피성 시간이다. 그런 셈이죠. 너 말도 일리는 있네. 그런 모임에 나가시지 않는 편이죠. 필요 없다는 줄. 왜요? 애초에 좋아하는 걸 일주일에 한두 번 시간을 내서 회피성으로 하게 되는 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무엇보다도 나는 당장 삶에서 뭔가를 실현시키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고 싶으니까 그거 외에 모든 건 필요 없다고 생각해. 생각보다 실용주의적이시네요. 사치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누군가를 만나서 좋아하는 걸 공유하는 건 무언가를 실현하는 것엔 도움이 안 된다? 정확하게는 침묵하는 걸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 가끔 사람들과 좋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도 들고 마치 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으로써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거 같잖아. 근데 진짜들은 이미 실제로 그걸 하고 있을 테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말로만 하는 거는 쿨하지 못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무언가를 좋아한다는 건 실질적으로 어떤 행동이랑 이어져야 한다는 거네요. 그런데 꼭 좋아하는 걸 직업적으로 하고 있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그런 선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살다 보면 타협해야 할 일도 많고 정말 하고 싶어도 좋아하는 걸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치, 그럴 수도 있어, 못할 수 있어. 근데 나는 그 끝이 그저 모임에 나가서 수다 떠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이야. 무언가를 좋아하는 걸 인식하면 그 정신에 뛰어들어야지. 그렇게 사람들과 토론할 때 아니야. 좀 어렵네요. 기준이 애매하기도 하고요. 만약 등산 모임이 있다면 거기는 모두가 등산가가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치. 물론 좋아한다라는 말의 기준이 나한테 엄격한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해도 왜 혼자서는 못하는가? 라는 질문에는 외로워서라는 이유를 빼면 납득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잖아. 너 말대로 하면은 산으로 먼저 가야지. 왜 자꾸 자기들끼리 모이냐는 거지. 산이 좋은 거면 진작 산에 오르고 있어야 하는 거잖아. 뭐 그건 아무래도 그렇죠. 그니까 그렇게 무언가를 좋아해서 모였다는 구차한 변명보다는 그저 외로워서 그랬다 라고 하는 게 훨씬 담백하고 솔직하고 나한테는 이야기가 더 쉬워. 확실히 본인이 외롭다는 거를 인정하는 게 더 어려운 세상이긴 하죠. 그치. 근데 대화가 어쩌다 여기까지 온 건데. 노 윈드 다크. 노 윈드 다크 아시죠? 그러니까 모임에 들어가게 됐는데 어떤 여자애를 알게 됐다지. 네. 근데 거기서 여자애를 만난 게 문제될 게 없잖아. 사실 저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여자친구가 있었어? 이 시간에 다른 여자랑 단둘이 있는 건 괜찮은 거야? 지금은 따로 연락하고 있진 않아요. 최근에 한번 크게 싸우고 한 달 정도 잠시 떨어져 있기로 했거든요. 둘은 얼마나 만났는데? 3년 정도 만났죠. 꽤나 길게 만났네. 혹시 그 여자애야? 안 그래도 말하려고 했어요. 여자친구한테 미안하다는 마음이 들어? 솔직히 진짜 놀랄 정도로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런 일이 자주 있어? 아니요? 뭐 다른 사람과 잔 거는 처음이에요. 물론 살면서 한 번쯤 이런 상황이 오면 굳이 피하지 말아야겠다고 오래전부터 생각하긴 했는데
왜 이 시뮬레이션처럼 어떻게 해야지 미리 이제 생각해 본 거죠. 혹시 기다려왔던 건 아니고? 솔직히 남자로 태어나서 여자친구가 아닌 다른 여자 잡는 걸 뭐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았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겠지만 전 그런 걸 노릴 정도로 막 계산적으로 사는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그런 순간이 오면 피하진 않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 사람이랑 자고 나서는 그 사람이 좋아졌어? 솔직히 그 사람과 잠자리는 그냥 그랬어요. 만약 잠자리가 만족스러웠다면? 바로 그 사람과 만났을까? 잠자리가 만족스러웠다고 해도 그 사람과 바로 사귀진 않았을 것 같아요. 보통 다 그렇지는 않지 않아요? 사람들은 왜 누군가랑 자고 나면 마치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알았다는 듯이 생각하곤 하는데 실제로 그렇진 않잖아요. 사람마다 상대방에 대해 알아가게 되는 순서가 다를 뿐이죠. 이번엔 그냥 자는 게 먼저가 된 거고. 근데 자는 건 그 사람의 성격이라던가 좋아하는 음식이라던가 취미라던가 그런 거랑은 무게가 다르지 않아? 저한테 있어서 잔다는 건 그냥 소개팅에서 서로가 의뢰같이 하는 그 질문 같은 거예요. 뭐 좋아하세요? 뭐 사는 곳은 어디세요? 같은 거. 특별히 뭐가 더 중요하다 이런 건 모르겠네요. 그럼 지금의 너는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싶은 거야? 네, 그래서 그 이유는 어떻게 됐어? 둘 중 하나를 결정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갑자기 양자택일을 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고 얘기했죠. 그럼 그 상황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거 말고 다른 선택지가 있어? 너 입장에서 둘 다 만나겠다는 거야? 일반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삶에서 뭐랄까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바람핀 사람치고는 뻔뻔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네. 어쨌든 일어난 일은 일이고 결국 선택을 해야 하잖아. 어렸을 적에 엄마가 다른 사람이랑 손을 잡고 다닌 걸 본 적이 있어. 그냥 충격 먹었지. 어머니는 알고 계세요? 아니? 지금도? 지금도 계속 모른 척 해왔으니까. 왜요? 그 남자랑은 잘 안 된 모양이었지만 어쨌든 우리 엄마는 결국 아빠랑 이혼하고서는 혼자서 정말 열심히 했으니까 그게 감사해서도 있지만 사실 그냥 앞으로 계속 살아갈 나날이 있으니까 모른 척 한 거야. 같이 살아야 할 날들이 아직 너무 많아서 서로 불편해지는 걸 피하고 싶은 거지. 그리고 또 아주 오래전부터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걸 엄마가 알면 지금의 엄마는 무너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 하나만 입 열지 않으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 이미 존재하고 있던 거야. 물론 그건 당시 엄마도 몰랐던 거지만 나도 몰랐어. 어쩌면 엄마도 그때 나를 봤을지도 모르는 거지. 사실 너의 여자친구도 알고 있을 수도 있어. 그럴 일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해? 여자의 촉을 무시하는 거야? 여자의 촉 아니 그건 과학이 아니잖아요. 여자의 촉이야말로 진짜 과학이야. 지금까지 대화 중에 혹시 저한테 거짓말하는 내용이 있어요? 아니? 너는? 맹세코 다 진실이었어요.